산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단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한 95% 이상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이제 기준이 지금 대구도 성서 산단이 있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한 20%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다른 데는 거의 뭐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증가 계속 20% 이상 증가한다는 게. 네. 이제 현황 통계 담당 팀장입니다. 네. 예. 예,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내수적인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사실이고요. 외적으로는 수출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기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해외 쪽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 7,200개가 넘는다고 나와 있는. 맞습니다. 7,500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인천의 국가산단이 남동, 주안, 북평까지 하면 9,800개가 기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96% 정도가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되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약간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아마 코로나 시국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결사적으로 수출이나 밀어내기 경제 부분이 하나의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 특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산단 내에서 자체 평가에서 작년에 인천이 1등을 했습니다. 저도 저들이 안전한국이라해서 산업단지 평가에서도 안전 1등을 했는데, 아마 인천 남동공단 소방서하고 저들이 MOU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고율은 한 8% 정도 줄어들었고 피해액은 90.1% 정도가 피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재난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물적 피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저들이 이제 하는 정부 지원 사업 과제가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그 한 부분이 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아마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285만 평 정도 사이즈는 작은 겁니다. 구미공단은 1000만 평입니다. 구미 사이즈는 대기업이 한 50여 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60조 뭐 이상의 성장 매출 발생되는데, 여기는 중소기업들 중심이다 보니까 매출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업 사이즈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정부 지원하고 있는 저희 산업 주적지, 여기 이제 산업 단지를 지칭하는 건데, 클러스터 사업 부분이 기업들이 굉장히 R&D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 직접 지원해주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산업단지에 관리하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움에 대한 것은 저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 같은 걸 적재적소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남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아마도 우리 공단의 산업단지의 유일한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공단을 중심으로 그렇게 인적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 경영 문제, 수출 문제, 아까 오시면서 이제 입구에 내리면 오른쪽에 보면은 영상 회의실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 못 나가니까 해외 기업들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수출 상담에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아마 고용 창출 문제와
고용 지원 문제도 저들이 작년에 최우수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천 지역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양한 지원 활동이 뭐 그런 데에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도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 5, 6만 개 이상 되고, 아까 저 보고 드린 것처럼 한 60% 가까이가 국가 산단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집중이 된다면 기업의 에러라든지 어려움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아까 말씀 선서도 굉장히 규모 큰 산업단지지만 지방단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단지만큼 좀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공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정주 여건 개선, 아마 아까 이쪽 오실 때 보셨겠지만 지산센터라든지 다양한 지원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이게 문화의 거리, 인천 같은 경우 특히 산단이 좀 친밀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산단 문화 대교조사하고 이 거점 단위로 계속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 유수지가 이제 넓은 지역이고 유수지 인근에 또 문화공간으로서도 저희 확대 생각되고 있고, 또 미래의 먹거리 부분도 이쪽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남동역에서부터 호북역까지 연결을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또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다양한 우리가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게 좋은 기업들과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 시당위원장님도 네. 뭐 지금 공단 육도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동시에 청년 일자리거든요. 네.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 화두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성장 동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 동력은 결국은 수출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수출 위주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수출 관련되는 규제를 너무 많이 박아놔가지고, 이건 뭐 규제를 하나를 없으면 두 개가 생기니까, 규제를 계속 없애야 된다고 각 정부마다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하나 없애면 또 두 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4차 산업이 되고 고도화가 될수록 이게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고, 저도 대우에, 주대우에 있었고, 그런 경험을 보면은 아무튼 대만 같은 그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좀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대만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위기가 외환위기라든지 위기를 하면 딱 맞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보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중소기업 쪽이 대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저도 대기업에만 있어봤지만 기업도 대기업도 좀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조금 이제 특허나 이런 거 만들면 자꾸 잠식을 해서 국회에서 그거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건 규제 철폐 규제. 그 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1차, 2차, 3차 밴드 혹은 그 하청업체 여기에 대한 독과점적 행포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기업 스스로가
많이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런데 암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노조의 압력에 의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대기업의 1, 2, 3, 4밴드 금융지 하청업체 지금 남동공단 같으면은 이제 보통 3, 4밴드 혹은 하청업체가 주지 않습니까? 그게 톱니바퀴가 하나가 부품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생하려면은 대기업들이 사회적인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자체가 솔직히 뭐 여기는 공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수출 위주로 성장 정책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지만은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면은 이 상황이 지나가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주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아무튼 산업 현장에 또 여기 이제 50인 미만이 95%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조들의 너무 심한 간섭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들이 이제 내놓을 걸 좀 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립적인 대만은 순서가 바뀌어가 있어요.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이 카르텔을 만들잖아요. 또 그걸 만들어서 대기업에 이제 뭐 대항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지면은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산업의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이 되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급속적인 경제 발전하니까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뭐 다른 쪽에서는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기업 위주로 가지만은 이제는 대기업이 한계가 와버립니다. 대기업은 선도기업으로 가고 그 나머지 일자리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지금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지금 뭐 그 IT는 이제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들을 가지고 AI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SK가 뭐 지금 자동차 동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기업도 재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대체가 되고 그 다음 수소 자동차가 대체가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대처를 해야 돼. 그거를 못하는 게 노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 현대자동차 앞에서도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핵심적인 건 최저임금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52시간 근로제를 하니까 이 중소기업을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의 상황들이 직격탄을 주고 있고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적인 기업의 그 환경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걷어지고 성장 중심으로 또 수출 중심으로 가면은 또 하나는 중국 일본도의 이제 수출 전략을 바꿔야 된다. 왜냐면 중국 경제가 좀 시청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이제 버블이 너무 많이 생겼어. 미국하고 좀 한미 관계가, 미중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금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중국을 바라보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50인 미만에 있는 소규모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공장들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생산하고 수출도 되는 그러한 선순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국가가 포인트를 어디로 주느냐? 이제 대기업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그 방향을 바꿔야죠. 대기업을 규제한다니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 철폐
혹은 특허 문제,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의 그 제3자 수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풀어준다든지, 또 대기업과 동반 수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저도 대기업에 있었지만 나갈 때는 굉장히 크게 나가요. 외국에 막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3차 밴드는 소위 이제 남동공단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부품을 받고 이런데 나가놓고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청 기업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사실 그런 부분이 보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대기업이 자기들 1, 2, 3차 밴드만 책임을 지지 하청기업에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윤리라 그러죠. 경제윤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 정도 됐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대기업들이 솔솔수범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말씀하신 거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특이하게 특별하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겠는데요. 요즘 이제 기업에게도 화두가 되고 있는 ESG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천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ESG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을 저희들이 이제 주관기관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청, 또 소방서, 또 기업 지원하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대기업들도 같이 하고 한 15개 들어왔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 ESG 해당되는 요소 중에 그 지원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멜로먼트 부분이면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중리청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보 이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들은 그 S를 소셜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굉장히 그 위험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안전공단이라든지 소방서와 협업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ESG 서포터즈, 중소기업들이 ESG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뭐 실명을 이야기하면 BY오토라는 대기업, 또 린나이 뭐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잘 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열어서 협업을 하자.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지역과 수도권이 또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대기업 BY오토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협력사를 15개 내외로 구성을 해서 기술도 옮겨주고 또 그 기술 개발도 하고 기술 자료화도 시켜서 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자. 그래서 DY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GM 같은 데에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돼 가지고 이렇게 그 초대받아가서 미국에서 시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또 나름대로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걸 해보는 거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했고, 또 저들이 이제 지역 문제도 수도권이 조금 이제 생산 역량이 좀 좋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정선하고 남원, 안동, 완도 이런 쪽하고도 이제 협업을 해서 그쪽은 이 인천에는 화장품 회사가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특산물이라든지 물질에서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뷰티 쪽에다가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게 상품화도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래서 지역과 수도권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요소들이 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치고 나갈 수 있었고,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에 보통 9개 정도의 지역 본부별로 7개에서 9개 정도의 발굴을 했다면 인천 지역은 27개를 발굴해가지고 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되거나 또 떨어져도 다시 이제 수정해서 응모하거나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들이 기대라 그러면은 실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그 서포터처럼 기능들이 우리 그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능이 이렇게 합쳐진다면 훨씬 수월하게 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의 입장이 계속 이렇게 반영된다면 또 제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예. 대우 있을 때 그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제안드렸는데 아무튼 대기업의 네임을 이름을 좀 빌리자 중소기업이 그리고 대기업은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진출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은 이익을 남기면서 대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제가 20년 전에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 원화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데 제가 근데 좀 기업들 내놔라는 게 그런 걸 좀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는 뭐 노조 문제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규제도 많고. 근데 아무튼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이제 산업 재편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대기업 중심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혹은 중소기업의 그 산업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일자리 문제가 딱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참고로 해서 저희들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청년들이 요즘 3%, 5% 아니고 7%, 9%까지 갔다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결국은 요즘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요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저도